네, 성주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꾸로 수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편하게 보고 있겠지만 선생님은 지금 몇 번씩 다시 지웠다가 다시 녹음하고 그런 거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자, 어쨌든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단원 열과 우리 생활 단원의 첫 번째 시간 열 평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평형에서 열이라는 말하고 평형이라는 말이 두 개가 더해져 있죠. 열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하고 과학적인 의미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평형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열이 어느 쪽으로도 이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배울 내용, 온도와 열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 지금 온도하고 열이라는 말이 같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 온도하고 열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도하고 열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이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배워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열평형은 어떻게 일어날까? 열평형이라는 과정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여러분 그 학습 목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습 목표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온도와 열의 관계 앞에 얘기했죠. 두 번째, 분자 운동과 열 에너지의 관계. 자, 두 번째부터 또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분자 운동이 뭐냐? 여러분, 우리 모든 물질은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 여러분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쪼개 나가다 보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 이것을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고 하죠. 자, 이 원자가 여러 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분자입니다. 두 개 혹은 세 개. 그래서 이 분자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특성을 가지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체 중에서 공기 중에서 산소가 있겠죠. 산소 분자다. 산소도 분자가 있고 이산화탄소 분자, 여러 가지 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운동과 열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 또 열에 대한 힌트가 나왔네요. 열이 뭐냐? 열이라는 것이 에너지의 일종이다 라는 거죠. 열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일종이다. 세 번째,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전달되어 열 평형을 이룬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전달된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것 학습 목표 이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지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열 평형은 온도 측정의 기본 원리임을 알 수 있다. 온도 측정은 뭘로 합니까? 우리가 온도계를 가지고 하죠. 자, 온도계를 가지고 하는데 그 온도계의 기본 원리가 뭐다? 열 평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온도. 자, 온도의 정의가 나와 있죠. 온도는 뭐냐? 물체의 차고 따뜻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 자, 이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초등학교 수준. 자, 온도에 대해서 맞게 설명했지만 좀 이따 뒤에 가서 다시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우선은 물체의 차고 따뜻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 자, 이거 아래 봅시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죠. 자, 그 다음에 냉장고는 보통 냉장실 같은 경우에는 4도, 냉동실 같은 경우에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냉동창고는 영하 20도.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만 보더라도 이 물체가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따뜻한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온도의 단위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도씨 읽을 때는 도씨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 온도의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씨는 섭씨 온도를 얘기하고 우리가 주로 일상생활에 쓰죠. 그 다음에 K는 뭐냐? 절대 온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K는 어떻게 읽냐면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켈빈. 자, 이렇게 읽고, 자,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로 정했다. 그러니까 이 온도의 단위는 우리가 편리에 따라서 정한 거죠. 왜 물을 사용했냐? 물은 지구상에서 어디에나 순수한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순수한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는 점은 0도, 끓는 점 100도. 그래서 100등분을 한 것이 섭씨 온도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식용유로 할 거야. 식용유로 해서 식용유가 어는 점, 식용유가 얼 때 이거를 0으로 하고 끓을 때 이걸 100으로 할 거야. 이렇게 정한다고 해도 상관없죠.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쓰는 겁니다. 섭씨 온도를. 자, 온도와 분자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자, 지금 뭐 온도, 열, 뭐 이런 단어들 자꾸 나오는데 지금 뭐 온도도 헷갈리고 열도 헷갈리는데 지금 분자 운동이 지금 나와가지고 도대체 뭐냐? 우선 분자 운동 자체는 말 그대로 분자가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 아래 그림 봅시다. 자, 그림을 보면은 분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표현이 돼 있죠. 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움직이고 있죠. 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물질을 이루는 분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자, 우리 눈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핸드폰 또는 뭐 책상, 연필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거를 자세히 아주 크게 확대해서 봤을 때 분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분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온도와 분자 운동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자, 그림을 보면 자, 왼쪽에 있는 왼쪽의 온도계하고 오른쪽의 온도계를 비교해 보면 오른쪽의 온도계가 온도가 훨씬 높죠. 온도가 훨씬 높죠.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랬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는 그 물체를 이루는 분자들의 운동이 어떻다? 훨씬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도에 대해서. 자, 이 정의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둬야 되겠죠. 자,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활발해지고 에너지가 많다. 여러분, 자, 분자 운동이 활발한 쪽하고 활발하지 않은 쪽하고 어디가 에너지가 많겠어요? 당연히 활발하게 열심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 쪽에 에너지가 많겠죠. 그래서 자, 온도에 대한 정의, 온도는 뭐냐? 온도는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한 온도의 정의는 뭐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온도라고 한다. 이게 틀린 거냐? 그거는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했을 때 분자 운동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접촉한 물체의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사람의 입하고 라면하고 뭐가 더 뜨겁겠어요? 그죠? 이 라면이 더 뜨겁겠죠? 라면이. 사람의 입은 차갑습니다. 그러면 이 라면을 사람의 입에 가까이 대게 되면은 입이 어떻게 되겠어? 입이. 그렇죠? 빨리 먹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온도가 낮았던 입은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라면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운 물체하고 닿으면 라면의 온도는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가스불 위에 주전자를 올려놨죠. 그러면 가스불은 온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뜨거운 가스불에 접촉해 있는 주전자의 온도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열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열량. 열량은 뭐냐? 열의 양이죠. 열의 양. 그러면 열은 뭐냐? 열은. 열이라는 것은 뭐냐? 어, 열의 정의는 여기 나와 있죠. 물체 사이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한 에너지가 열입니다. 열. 자, 다시 열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열의 정의 중요합니다. 다시. 자, 열이라는 것은 뭐냐? 물체 사이의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동한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 그럼 열량은 그 에너지의 양이겠죠. 그 에너지의 양이 열량이다. 이 열의 정의는 물체 사이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한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 단위로는 뭐를 쓰냐? 자, 킬로칼로리. 이것은 킬로칼로리. 그 다음에 이것은 뭐라고 하냐? 이것은 주울 또는 줄이라고 있습니다. 줄. 자, 두 개 다 같은 열량의 단위,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그 절대 온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다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 절대 온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절대 온도에 대해서. 자, 절대 온도. 자, 켈빈으로 나타내는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뭐냐? 앞에서 말한 섭씨 온도는 섭씨 온도의 정의는 물의 얼음, 어는 점과 끓는 점을 이용했죠. 끓는 점을 이용했다. 근데 온도라는 것의 정의를 얘기했을 때 온도가 뭐였어요? 분자 운동과 상관이 있었죠.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온도의 정의는 이 분자 운동하고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분자 운동의 정도를 가지고 온도를 표시하는 것이 맞겠다. 자, 그래서 절대 온도는 어떻게 나타낸 거냐? 이 분자 운동이 아예 없는 상황, 분자가 전혀 운동하지 않는 상황.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 운동이 점점 느려지겠죠. 그래서 분자 운동이 아예 없는 상황을 자, 0도, 0켈빈이라고 합니다. 0켈빈. 이거는 뭐 OK가 아니고 0켈빈. 0도라고 정의를 한 거죠. 분자 운동이 아예 없는 상태를 0도라고 정의를 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0켈빈에 해당하는 섭씨 온도는 이거랑 같은 섭씨 온도는 몇 도냐? 마이너스 273도다. 자, 마이너스 273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0켈빈은 마이너스 273이다. 마이너스 273이다. 그러면 273 켈빈은 얼마가 되겠어요? 0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자, 섭씨 온도를 만약에 섭씨 온도를 켈빈 온도로 바꾸고 싶다. 자, 섭씨 온도 우리 주로 이제 섭씨 온도를 쓰니까 섭씨 온도를 켈빈 온도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더하기 273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할 때는 뭐 더하기 빼기 273만 하면 되고 그 의미를 보자면 자, 다시 온도라는 것은 분자의 운동과 관련이 있는데 섭씨 온도는 물이 얼고 끓는 점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인 거고 절대적인 온도를 나타내려면 분자의 운동과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절대 온도를 나타내려면 분자의 운동과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분자가 전혀 운동하지 않는 상태, 분자가 전혀 운동하지 않을 때를 0도, 0켈빈으로 했다. 0켈빈. 자, 그리고 이때의 섭씨 온도를 보니까 영하 273도였다. 영하 273도였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서로 교환하는 방법은 섭씨 온도에서 273을 더하면 켈빈 온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설명할게. 지금 여기 1kcal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정의가 많이 나오죠? 용어와 정의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1kcal 우선은 킬로칼로리라는 것은 칼로리의 1000배죠. 칼로리 1000배가 1kcal입니다. 1m의 1000배가 1km죠. 그런 것처럼. 자, 우선 1kcal라는 것은 얼마만큼이야?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한다. 외워둬야 됩니다. 1kcal라는 것은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한다. 그러면 1칼로리는 얼마겠어요? 1칼로리. 1칼로리는 자, 1kg이니까 1칼로리일 때는 1g이 되겠죠. 1g.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줄은 칼로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자, 1칼로리는 4.2 줄이다. 그러면 1kcal는 4.2 kJ이다. 이렇게 되겠죠? 단순하게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열평형. 오늘 이 단원명이 열평형이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열평형이 뭐냐? 온도가 높은 물체와 낮은 물체를 접촉시키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열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자, 처음에는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열평형이 됐다. 온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음하고 뭐 뜨거운 물에 얼음을 넣으면 뜨거운 물에서 얼음 쪽으로 열이 계속 가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온도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 지금 열의 이동이 없죠. 그렇죠. 열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같았을 때는 열의 이동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열평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같아져서 열이 이동하지 않는 상태, 즉 열이 이동하지 않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열평형 상태의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자, 물체 A, B가 있습니다. 누가 온도가 높냐? A가 지금 온도가 높죠. B는 저온입니다. 그러면 A는 지금 B에 열을 주죠. 열을 주고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된다. B는 열을 받아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죠. 그러다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시간으로 따지면 이쪽 이만큼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온도가 같아지면 이제 평형이 돼가지고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있다 없다. 열의 이동이 없다.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가 된다. 자, 온도가 높은 물체 A에서 낮은 물체 B로 열이 이동하게 된다. 물체 A는 열을 잃기 때문에 분자 운동이 점점 느려지게 되죠. 물체 B는 열을 얻기 때문에 분자 운동이 점점 빨라지게 되는 것이고 온도 T가 되면 현재 이 열평형, 온도 T라는 것은 여기 현재 열평형 온도를 얘기하죠. 자, 온도 T가 되면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열평형은 온도 측정의 기본 원리이다. 왜 그러냐? 자, 뜨거운 물에다 온도계를 담근다고 봅시다. 현재 온도계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30도다. 자, 뜨거운 물은 뭐 모르겠지만 팔팔 끓고 있습니다. 자,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온도계를 뜨거운 물에 담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이 뜨거운 물에서 온도계로 열이 이동을 하겠죠. 언제까지? 평형이 될 때까지. 자, 그렇다는 말은 지금 온도계에서 눈금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 멈추겠죠? 이때가 평형 상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때 온도계가 가리키는 눈금이 예를 들어서 70도다. 자, 그렇다는 말은 이 현재 온도계의 온도 70도하고 물의 온도하고 같다는 말이야, 다르단 말이야? 같다는 말이죠. 왜냐? 평형 상태일 때 두 물체의 온도는 어떻다?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계로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원리가 바로 열평형이다. 자, 물체가 온도계와 열평형을 이루어 물체와 온도계의 온도가 같아져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온도를 측정할 때 우리는 온도계의 눈금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형성평가 봅시다. 자, 물체의 온도 차에 의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즉, 여기서 한 물체는 온도가 어떤 물체예요? 온도가 높은 물체. 다른 물체는 다른 물체 온도가 낮은 물체. 이때 이동하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열이라고 한다. 열 또는 뭐 에너지에서 열에너지. 열에너지 또는 열이라고 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물 2kg의 온도를 25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몇 칼로리인가? 몇 킬로칼로리인가?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1kcal는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었다. 그러면 지금 2kg이라고 했으니까 자, 2kg이고 온도가 몇 도예요? 자, 25도 올라갔죠? 그러면 총 얼마가 필요하겠어요? 얼마? 곱하면 50kcal가 필요하다. 50kcal가 필요하다. 자, 50kcal를 킬로줄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50kcal를 킬로줄로 바꾼다. 킬로줄로 바꾸려면 얼마를 곱해요? 4.2를 곱하면 되죠. 4.2를. 자, 그 다음에 50도씨의 물 50g이 든 비커를 20도씨의 물 200g이 들어있는 수조에 넣었다.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냐? 당연히 고온에서 초온으로. 선생님, 50도씨 물은 50g밖에 안 되고 20도씨 물은 200g이나 되는데요. 이 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양은 상관이 없고 열이 이동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뭐하고만 상관이 있냐? 온도. 몇 도냐? 당연히 50도씨에서 20도씨로 열이 이동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 자, 거꾸로 수업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여러분도 영상 열심히 보고 같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